자,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간밤에 제법 상승을 하는 바람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따라서 다들 상승을 했죠. 자, 리플 XRP도 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좀 뒤지죠.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항상 돌아가면서 종목마다 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코인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상당히 올랐어요. 자, 1억 2,500만 원, 1억 2,700만 원, 800만 원 뭐 여기서 또 지금 뭐 현재 방송 녹화하는 시점에 1억 3,300만 원이니까 제법 오른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주요 코인들도 이제 상당히 올랐어요. 뭐 솔라라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다 올랐어요. 꽤 올랐어요. 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시장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리플 XRP는 또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이 미 증시 반등에 달았다. 46일 만에 9만 달러 재진입, 뭐 이런 제목이에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이제 왜 올랐느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그 재무장관 베센트가 이제 관세 문제가 이제 곧 완화될 것이다. 곧 정상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쭉 오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뭐 될 것인데, 뭐 또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좀 잠시 했다고 해가지고 나스닥 다우, S&P 500 다 오르고 상당히 급등하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도 또 급등하고. 자,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이 좀 정신병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좀 관세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쩌고 하는데 그 순간에만 시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잠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곧 오를 것이라고, 다시금 오를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대로 될 거라고요, 여러분. 자,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몇 달 동안 조정을 보였죠. 자, 이번에 올라가면 말이죠. 이제는 이전에 상승해서 이제 하락하던 그 고점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가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을 해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 하고 팔아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돈들을 못 번다고, 투자로 수익을 못 낸다고 제가 누누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자,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 또 다른 코인보다 뭐 리플 XRP가 상승률은 좀 더디지만 리플 XRP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자, 지금 리플 XRP가 상승률이 좀 더디지만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전에는 뭐 리플 XRP가 제일 잘 나갔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조만간 시장이 또 이제 상승세를 타서 이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조만간 또 이제 리플 XRP가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 알트 시즌에 대비하라. 아서 헤이즈. 아서 헤이즈 이 사람은 말이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죠. 언론에 많이 오르내려요. 자, 비트코인이 왜 바닥을 찍었느냐, 그리고 알트 시즌에 대비하라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관세 문제로 인한 거예요. 이것도요.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달러의 신뢰가 더욱더 좀 더 떨어졌고, 달러 신뢰는 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세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시장이 불안하고 달러의 신뢰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자,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신뢰, 전통 자산에 대한 신뢰, 그런 것이 떨어지면 무엇이 각광을 받습니까? 그에 대한 수혜주는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자, 전통 자산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해치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달러와 채권이 좀 신뢰를 잃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함께 하락하다가 바닥 찍고 비트코인이 이제 간밤에 급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시즌이 오죠. 항상 그랬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1차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바로 이제 알트 시즌이 또 오죠. 자, 비트코인 뺀 것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갈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크게 가지요. 자, 비트코인은 말이죠. 시장의 대장 코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워낙에 무거운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승률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보다 좀 뒤질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뭐 그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쌀 때는 뭐 엄청난 상승을 비트코인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1억 원이 넘었어요. 1억 3천만 원대. 자, 이제 이 가격에서는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률이 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리플 XRP. 리플 XRP가 이제 시장의 대장 코인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리플 XRP의 상승률이 과거의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률, 그런 상승률과 비슷하게 그렇게 리플 XRP가 갈 거라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다들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이 부자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비트코인 14억 간다는 부자 아빠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14억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2035년까지 14억을 간다는 얘기. 2035년이면 언제입니까? 10년 뒤에요, 지금으로부터요. 자, 이거 뭐 10년 뒤에 비트코인 14억 간다? 이거 우리 리플렉스RP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가격이 아니죠. 자, 우리 리플렉스RP는 그동안 비트코인이고 뭐 이더리움이고 솔라나고 다른 주요 코인들이 다들 많이 갈 때 리플렉스RP는 못 갔어요. 그동안 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갔죠. 소송 문제 때문에 2020년 12월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약 만 4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오히려 다른 코인들 수십 배 수백 배들 갈 때 리플렉스RP는 반대로 가가지고 동전 가격 700원대 초반 700원대 중반에서 머물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그때 좀 올라가지고 이제 겨우 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2035년까지 14억 간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1억 3천 정도 하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배 살짝 넘네요. 자, 뭐 리플렉스RP가 뭐 앞으로 10년 뒤에 2035년에 지금 가격에서 10배만 간다면 이거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리플렉스RP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리플렉스RP는 비트코인보다 이 상승률이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왜 그런지는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리플렉스RP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엄청난 호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주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플렉스RP에 대한 관리 주체, 리플렉스RP 가격을 크게 띄울 수 있는 관리 주체인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굉장히 영업을 잘해나가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탈중앙화가 어쩌고 하지만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탈중앙화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관리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소식 보시면 자, 리플렉스RP 지금 팔아야 할까 전문가들이 보유 외치는 5가지 이유. 자, 보유를 외치는 5가지 이유. 이것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동안의 강의에서도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리플렉스RP 지금 호재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 5가지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또 이제 리플렉스RP 호재에도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 진입 전에 소액 투자자 털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에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전체 비중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요. 대중 투자자들이. 그런데 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하는 주체가 되는 곳들은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주식에서는 뭐 기관과 외국인들 뭐 그러죠. 자,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는 뭐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뭐 별로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서로가 외국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칫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기관들이요. 그들이 이제 가격을 주도해 나가요. 앞으로. 자, 그런데 시장은 점점 더 이제 암호화폐가 더욱더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지금 뭐 그동안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관들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여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욕심을 부리고 특히나 이 리플렉스RP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호재들이 있죠. 자, 기관들이 그것을 이미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이 됐건 누가 됐건요. 자,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거기에 탑승하려고 하겠어요. 그 기관들은 바로 이제 개인들이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 주체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격을 일부러 끌어올리지 않고 있어요. 자, 끌어올리지 않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리플렉스RP 그 개인 투자자들이요. 전 세계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 대중 투자자들이 얼마 전에 리플렉스RP가 이제 5,000원 근처 찍었다가 지금 뭐 3,000원도 깨고 뭐 2,000원대로 갔었고 3,000원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스스로 탄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다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서 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실. 앞으로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들이 떨어져 나가야 기관들이 됐건 또 뭐 끝까지 버티는 뭐 개인들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촐싹거리는 그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그들이 떨어져 나가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아요. 결코 그들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그들이 또 걸음이 돼가지고 걸음이 된 그들이 가격이 한참 올랐을 때 또 그들이 다시 참여해가지고 그들이 또 가격을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샀다가 뭐 기다리지 못하고 뭐 울상을 짓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동안 리플렉스RP가 호재에도 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소액 투자자 덜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그동안 엊그제 강의에서 보여드렸고 최근 강의에서 이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비트코인 1억 2,200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을 때, 1억 2,200만 원대에서 이 추세선을 살짝 넘었을 때,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추세선 뚫었다고요. 자, 비트코인이 추세선을 뚫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 수평 하얀선이 있죠. 이 수평 하얀선에 딱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또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는지 어쩐지를 여러분 아시려면 지난 영상들을 계속 참고해보세요.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 그 직전에 올린 영상, 최근 영상들 몇 개 참고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이게 바로 추세선이에요, 여러분. 추세선 쭉 이렇게 추세선이 저항선이 되죠. 이렇게 하락할 때 쭉 이게 저항선이 돼서 닿고, 자, 쭉 내려와서 또 저항선이 돼서 닿고, 다시 내려와서 저항선이 돼서 닿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저항선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딱 뚫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영상 참고해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자, 여기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났다고 봐야죠. 비트코인이 됐든 리플렉스RP가 됐든. 자, 그래서 말이죠.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세선을 뚫었죠. 자, 뚫었는데 또 제가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플렉스RP 보시죠. 자, 리플렉스RP는 추세선을 그때 뚫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 오늘에서는 이제 뚫었지만 그동안 여기 추세선 뚫지 못하고 있었죠. 비트코인은 뚫었는데 리플렉스RP는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이 뚫었기 때문에, 시장 대장코인이 비트코인이 뚫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선을 뚫었으니까 비트코인은 올라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게 되면 리플렉스RP도 이제 이 추세선을 뚫고 비트코인을 뒤따라서 함께 상승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어요. 추세선 뚫었잖아요. 여기 빨간 장대 양봉 보이죠? 뚫었어요. 이렇게 뚫고 나서 추세선 지금 위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탄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쭉 올라주면 리플렉스RP도 이제 함께 오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리플렉스RP가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리플렉스RP는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소송 문제 때문에 다른 코인들 다 갈 때, 엄청나게 갈 때 리플렉스RP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보다도 리플렉스RP가 엄청나게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또 이제 리플렉스RP는 엄청난 호재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호재들인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또 보시려면요, 지난 영상들을 또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리플렉스RP 앞으로 이제 멋지게 상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자, 앞으로 2025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